네. 자, 오늘 또 익명, 개벽 운명학 해설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올려주신 이 운명의 주인공은 아주 잘난 주인공입니다. 남자다운 상남자 운명이죠. 이 운명은 상남자예요. 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주로 해석을 좀 하고 싶은 운명은 사실은 선천의 1000년 동안 명리학의 이론을 파격적으로 깨트릴 수 있는 좀 특별한 운명들을 좀 해석을 많이 하고 싶은데, 또 인연 따라서 오늘은 이 운명을 이제 해석하게 되는데, 이 운명은 이제 평격이라고 해서 선천 자평 이론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사주예요. 자평 이론으로. 자, 일간이 병화라네요. 병화. 병화는 항상 태양으로 보시면 돼요. 태양. 그래서 이제 어쩌면 10간 중에서 가장 왕성한 왕기를 가진 일간이 병화일간인데, 그래서 이제 병화일관들을 보게 되면은 태양처럼 얼굴이 밝고 둥근 유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병화일관들이. 근데 이제 이 병화가 화기 때문에, 오행으로 화죠. 오행으로 화기 때문에 그 화의 계절이 여름이에요. 화의 계절이 여름. 그러니까 가장 왕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태양은 여름 태양이에요. 여름 태양이죠. 그리고 하루 중에서도 사시라고 하는 것이, 태양이 사시, 아침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를 사시로 보는데, 사시에 재를 올릴 정도로 왕성한 양기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시, 오시, 미시, 이게 이제 하루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시간인데, 1년으로 보면은 여름, 사, 오, 미 3개월이 여름의 계절인데, 그 중에서 태양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계절이 이 4월이에요. 정화는 5월이 가장 왕성한데, 정화일간 같은 화라도 5월달 여름이 가장 왕성한데, 병화는 이 4월이 가장 양기가 충천하는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우선 세죠. 이 4월의 태양이니까 강렬한 빛을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서 인사, 형까지 딱 건드리고 있어서 그 다음에 여기에 병화가 하나 또 있죠. 그래서 다른 건 좀, 다른 일간은 조금 덜한데, 병화 일간은 태양이 2개 뜨면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 하늘에, 광활한 하늘에 태양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2개의 태양이 떠 있으면 좀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요 에너지 때문에 2개의 태양에다가 인사, 형발, 이 형은 강하면 더 발전을 시켜버려요. 약하면 형이 뽑혀나가는데, 강하면 형이 더 막 불이 일어나. 그래서 이 에너지 때문에 기세가 강한 거예요. 이 기세가 강해. 그래서 역할이 있는데, 태양은 원래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빛. 이 운명도 원래는 이렇게 강화하더라도 운명의 본질은 아주 중요해요. 운명의 본질은 빛의 역할로 가는 것이 더 잘 어울리는 운명이에요. 이게 빛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밝은 빛의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인데, 또한 하나는 또 열의 역할이 있어요. 열의 역할은 뭐냐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의 열인데, 이 빛은 저 허공의 무한 하늘의 태양이 빛이라면은, 이 지상에서는, 땅에서는 불이 무슨 불이냐면 지상의 불은 열의 역할이에요. 열. 그래서 이것은 이 오행의 금 쇠를 녹여. 이 열은 쇠붙이를 녹이죠. 용광로라는 게 쇠붙이를 녹이는 거예요. 요것은 빛은 하늘에서 광명이에요. 이건 광명이라고. 쇠를 녹이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래서 열이 되게 되면 쇠를 녹여야 되는데, 자, 이 운명이 지금 오행으로 보면 얘가 목이고, 얘가 수예요. 얘가 수. 얘는 토. 이거 토죠. 설령 이것이 강황해가지고, 이렇게 좀 기세가 강황해가지고, 쇠를 녹이고 싶어 하더라도 쇠를 녹일 쇠가 지금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운명에서 쇠는 뭐냐면, 이 쇠는 이게 재물이에요. 재고, 대표적으로 재야. 그러니까 팔자에 재가 별로 없죠. 사중 경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운명이 재를 쫓으면 안 되는 운명이에요, 기본적으로. 순수하다고, 순수해. 돈 앞에서 욕심이 지배하지 않아요, 운명이. 이걸 이제 자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명은 돈 앞에서 이걸 관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관. 요거를 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 이걸 정관이라고 하고, 이걸 평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평관이 딱 자기 주위에 딱 이렇게 관이 딱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관이라고 하는 건 책임감, 그 다음에 고지식한 거예요. 세상의 조직의 관운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앞에서 체면체통을 따지고 있다 이 말이지. 돈 앞에서 체면이고 뭐고가 없어야 되는데, 돈만 이제만 봐야 되는데, 이 운명은 돈 앞에서 딱 지가 폼을 잡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냥 폼에 살고 폼에 죽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뭘 해야 되냐면 관료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조직의 관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관운이 타고났다고 하는 거예요. 관운이.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운명 해설을 오늘 잘 의뢰하신 것 같은데, 자기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여러분 지금 MBTI가 젊은 애들 사이에 굉장히 유행이라고 하는데, MBTI는 성격이나 그 사람의 기질 같은 것은 잘 서양 애들이 잘 분석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돈의 문제, 육친의 문제, 육친이라는 게 인간관계, 이런 거 거기에 인간관계에서 부모와 나하고는 어떤 관계인가, 조상과 나하고는 어떤 관계인가, 배우자는 누군가, 이런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이 거기 MBTI는 안 나와. 사주는 세세히 나오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운명에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MBTI 없어요. 자, 다시 이게 육친에서 재는 뭐냐면, 재는 이게 여자입니다. 또 재는 뭐냐? 아버지예요. 부친. 자, 그러니까 돈복이 센 사람은, 남자 문명에서 돈복이 센 사람은 여자복이 있고 아버지복이 대체적으로 있어요. 근데 돈복이 약하면
여자 복 약하고 아버지 복 약하야. 자, 여기에 아버지가 들어있어요. 여기 아버지예요. 여기 사중 경금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아버지야. 아버지가 일로 나와가지고 나하고 친구가처럼 비견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야. 이게 아버지는 나한테 자칫하게 되면 라이벌처럼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 자, 근데 이 운명은 금수가 왔더라면은, 특히 수가 이 사회에 진출할 때죠. 요때 수가 왔더라면은 관을 쓰고 관운으로 가는 운명이어야 돼요. 꼭 이 시기가 아주 중요한데, 사회에 진출할 때 요 18세에서 28세 이 전후가 관운이 오게 되면은 딱 관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평관, 평관은 뭐냐면은, 평관은 군인, 경찰, 좀 강한 직업들 있죠? 그게 평관이에요. 이게 강한 직업하고도 인연이 있는 팔자거든요. 딱 아주, 이 정관은 강한 직업이 아닌 공무원이야, 이건. 군인, 경찰, 뭐, 교도관, 막 이런, 지휘관. 이거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재운이 오다 보니까 사업으로 간 것 같은데, 요 진유합을 하면서 나한테 여기 결혼운도 이때 있어요. 이 결혼운입니다. 도화에 재가 지금, 이 재가 금이죠. 이 금운이에요. 이것도 금운이고, 결혼운이에요, 이때. 48세 전에 결혼운이라고. 병인생이면 지금 39인가 이럴 텐데, 자, 중요합니다. 이분이 원래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활인지명이야, 이분이. 활인. 그러니까 활인은 생명활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의사 또는 법관. 오늘 이렇게 의뢰를 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학적 해설에 상당히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이거 활인지명이라 진사남왕이라고 해요. 진사지간. 천라지망. 종교 철학적인 별을 딱 깎으려 있잖아요. 이게 종교 철학의 별이야, 이게. 진진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의사나 법관이나 군인, 경찰 이런 쪽으로 갔어야 되는 운명이다, 원래. 근데 잘못하면 엉뚱한 데서 지금 사업한다고 헤맬 수 있어요. 왜? 돈 앞에서 마음이 약해지는 사람이야, 이게. 활인지명이라. 돈 앞에서 액을 먹고 오라고 사정하면 지가 양보하고 말아버린다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직원이 같은 종사자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 간슬개를 빼줘. 그래서 그냥 자기가 공고해지고 힘들어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운명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운에서 지금 사업운이 와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자기 길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래요. 늦었다 할 것이 없습니다. 신나지 않아요. 돈도 크게 벌지 못하고 이 운명이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도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운명 자체를 보게 되면 그렇게 사업가 운명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정유 대운인데 이 대운 속에 그렇죠. 올해부터 정유 대운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 들어갔는데 이때 이제 겁재가 재를 달고 들어와 가지고 겁재가 동료 또 친구 선배 동료가 재를 가지고 들어와서 동업하자 같이 하자 하는 운기에 들어섰어요.
같이 돈벌이 하자 이러고 나한테 합을 치고 들어와요. 합을 치고 그런 운이기는 해요. 이제 그러면서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운을 보면 올해가 또 개묘거든요. 자, 와.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때 이 10년 안에 결혼도 하고 이제 사업을 내가 내 길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고요. 이 해설이 이 운명에게 복된 소식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주 청명하거든요. 병화일간이 4월 병화에 기세도 있고 힘도 있고. 근데 이런 운명은 경영을 하더라도 월급 사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책임감이 강하고 정평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고지식할 정도로 책임감이 강해요. 고지식할 정도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런 기질을 가졌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원래 관료를 하는 거예요. 군인, 경찰, 법관, 의사 이런 걸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하기를 바라요. 물론 돈도 필요하고 세상은 다 필요하죠. 그런데 자기가 타고난 기질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선에서 자기 운명을 한번 잘 숙고해 보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엄마가 들어있어요. 진중을목이 엄마입니다. 그리고 진중을목이 엄마인데 여기에 엄마가 요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엄마하고는 정이 깊어요. 엄마하고는 정이 깊고 나는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았지만 생김새는 엄마하고 정이 깊고 여기도 진중을목이 여기도 들어있어요. 근데 이 을목이 개수로 딱 튀어나가가지고 여기 개수로 을목이 여기 개수로 나가서 이게 엄마 역할을 해요. 엄마 역할. 예, 엄마 역할이에요. 엄마의 뜨거운 여름 빛을 이렇게 조율해주는 역할인데 어쨌든 이게 녹이라고 하거든요. 녹. 걸록이라고 하는 건데 이 걸록 위에 정관이 있는 팔자들은 반드시 공직으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 길을 못 탔다. 이렇게 지금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정관 위에 아니 녹 위에 정관, 녹봉을 먹는 위에 정관이 있다는 것은 고위 공무원으로 갈 수 있는 운명이었는데 삐끗 여기서 어긋난 것 같아요. 참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자기 길을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때 조금만 해운이라도 좋았으면은 자기 길을 타서 고위 여기에 이제 해자축이 말년에 쫙 이렇게 관운이 오기 때문에 이 공직자로 가서 말년에 고위 공직자로 잘 생을 훌륭하게 마감할 수 있는 이런 운명인데 한번 공직의 길은 아니더라도 공직과 비슷한 그 무슨 그런 나이 제한 없이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 또 이 물이 필요하죠. 물과 관련된 일을 하면 좋겠고 일지의 배우자 자리에 이렇게 진진 이게 수고거든요. 물창고를 두고 있어서 뜨거운 여름에 물창고를 가지고서 남을 돕는 일을 하게 되면은 사장 이런 것도 자기 그러니까 이 남을 돕는 일은 발벗고 나서는 운명이에요. 이 운명은 남이 힘들고 어려운 일은 그러니까 내 일처럼 가서 발벗고 나서서 이렇게 해주는 이 타고난 기질을 대표 막 이런 거 많잖아요. 이게 머리 쓰고 그냥 막 이권 가지고 아주 먹잇감 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서로 사냥을 하는 여기 파는 이 친구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실제는 어떤지 한번 본인이 혹시 동영상을 보는 계기가 된다면은 한번 진지하게 자기를 다시 한번 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을 이렇게 앞으로 시대에 걸맞는 빛의 역할로서 자기 운명을 다시 한번 창조하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이분도 보면 좀 공부가 도움이 될 만 한마디 하고 더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 금이 있고 여기 화가 있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사행이죠. 사행인데 가운데 토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오행이죠. 이게 오행이에요. 근데 이제 오행을 자꾸 문자로 들어가지 말고 이게 뭐냐면 이게 목이 봄이에요. 이건 가을이라고. 계절보. 이건 여름이죠. 이건 가을이에요. 아니 겨울이에요. 자, 요거는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과 여름은 이게 양이 극에 치우친 거라고. 극양. 한쪽으로 확 양이 치우친 거고 이건 음이 한쪽으로 확 치우친 거예요. 그 이 두 개는 뭐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느냐면 생명에게 뭐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냐면 딱 이 두 가지예요. 통찰을 딱 해보면 봄의 씨앗은 가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이 불세례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에고의식이 이걸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 씨앗이 성장을 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불의 연단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연단은 작든 크든 이게 또 내가 지금 열매로 맺어지기 위한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꺼이 그 연단을 통과해서 전화위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겨울은 뭐냐? 열매가 거듭나서 씨앗으로 돌아가려면 이 엄청난 추위를 한 번은 얼어붙은 추위를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과 진리의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참된 가르침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씨앗이 되려면 이 겨울의 연단, 춥고 힘들고 외롭고 단단히 얼어붙은 이 겨울을 통과해야 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 에고는 나 이거 싫어 그러고 있죠. 근데 현실은, 삶은, 진리는 반드시 이런 걸 불러와서 통과 의례를 스스로 통과하는 거예요. 이 이치가 오행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은 언제든지 또 전화위복의 성장의 기회가 왔구나. 모든 어려움은 내가 이걸 이 연단과 또는 얼어붙은 이 겨울 추위를 통과하면서 성장의 기회가 왔구나 하고 삶의 철학으로 여러분 의식에 신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운명은 어쩌면 여기가 통과 의례일 수 있어요. 이 통과를 해서 이 운명의 봄은 언제냐? 해자축 이때 봄이에요. 이때가 봄이에요. 이게 때라고 하는 거야. MBTI에서 알 수 없는 이 시간의 때를 우리는 평생의 때를 보고 인사는 시간을 보고 때를 보고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도 이런 걸 겪어야 되고 몰라도 이 시간을 겪어야 되는데 모르면 왜 겪는지도 모르고 겪는 거예요. 알았을 때 기꺼이 수용하고 감내하면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삶이라는 그런 거죠.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 운명의 정보를 내가 스스로 설계해 놓은 이 프로그램을 한번 꿰뚫어 보고 이것을 기꺼이 수용하면서 자기 성장을 위해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것도 겨울도 불도 여름도 기꺼이 단련과 인내를 통해서 통과하는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운명에게 복된 복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있었습니다.